안녕하세요. 오늘은 추가로 나누고 싶은 책으로 이제 이 책이 되겠습니다. 불멸의 여인들. 두께가 두껍지만 오히려 읽기는 대단히 편하다.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인물들에 대해서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읽기는 편하다. 근데 뭐 이 책을 저는 뭐 읽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권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이제 역사적 시각에 대해서 이제 많이 교정해 주는 측면이 있다.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옛날 사실 좀 역사책이나 이런 걸 보면 그 경국지색이라는 표현을 쓰죠. 나라가 망하게 할 만한 어떤 그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한 건데 마치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여자 때문이다. 뭐 이제 몰아가는 듯한 어떤 인상이 이제 굉장히 강했었다. 과거의 어떤 그 역사적 어떤 책들을 보면. 근데 이제 뭐 이제 이 책을 보면 이제 그게 아니다.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닌 게 맞습니다. 왜 그러냐면 권력을 황제가 지녔잖아요. 황제가 지녔는데 이 황제가 어느 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고,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또 잘 보면 그 황제들이 푹 빠진 이제 뭐 여자들이 단순히 뭐 외모만 예뻤던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뭔가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황제에게 딱 맞는,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이상형이야 라고 생각이 되는, 정신적으로까지 잘 통하는 그런 여성들이었습니다. 오히려 외모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. 근데 이제 그런 여성에게 이제 황제들이 좀 이제 푹 빠진 거고, 그 뭐 빠진 게 사실은 이제 자기 책임이죠. 그리고 절제를 못 한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정치에 소홀히 하게 되는, 그러니까 뭔가 유혹거리들에 의해서 황제가 얼마든지 정치를 망칠 수가 있는데 그 유혹거리 중에 하나로서 이제 이때는 이제 권력을 지녔으니까 이제 그 여성에게 빠져서 이제 나라를 망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, 여러 가지 유혹거리 중에서. 근데 그걸 두고 이제 마치 그 황제는 멀쩡하고 여자 때문에, 여자가 마치 뭐 나라를 뭐 망치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황제를 후려서 나라를 망쳤다라는 식의 어떤 잘못된 식견들이 있었다.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하면서 밝혀주는 책이 되겠습니다. 뭐 그렇죠. 그러니까 뭐 황제가 잘못한 거죠.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절제를 못하고 뭔가 엉뚱한 길에 이제 빠진 거죠.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어쨌든 또 남성주의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국민 정서에 있어서도 속이 편했다. 아주 대표적인 예가 뭐 여기서도 나오지만 뭐 마리 앙뚜아네트 너무 유명하잖아요.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이제 그 오스트리아에서 온 이제 그 왕비였는데 이제 외국 사람이죠.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정통 프랑스 왕이 나라를 망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단 외국에서 온 저 여자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속 편했다라는 거죠. 외국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게. 일종의 마녀 사냥을 당한 거죠. 아주 유명하죠. 뭐 마리 앙뚜아네트는 뭐 이제 목걸이 보석 사건도 시작해가지고 전혀 뭐 그런 의도도 없었고, 뭐 백성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까지 무지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. 뭐 무슨 뭐 왜 빵을 달라냐 뭐 고기를, 그런 말도 사실은 다 헛소문이었고, 어쨌든 이제 뭐 마녀 사냥을 당한 것도 뒤집어 써서 이제 완전 이렇게 된 건데, 이 책에서 이제 제가 뭐 오늘 한 명만 말씀을 드리자면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좀 짧게 이제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클레오파트라도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마녀 사냥처럼 된 어떤 경향이 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서양 문물이 사실은 어쨌든 세계 어떤 그 대세로서 이제 자리 잡고 세계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집트의 어떤 그 기록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되었다. 그러니까 뭐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사람인데, 근데 이제 이집트 주변에 로마만 있었냐는 거죠. 그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로마인들이 분명 기록한 그 클레오파트라의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, 그 이집트 주변의 다른 나라에서도 어쨌든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고, 로마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클레오파트라가 굉장히 정치를 잘했고 똑똑한 여자였다라는 식의 호의적인 기록들이 있다라는 거죠. 근데 로마인들은 어쨌든 클레오파트라가 뭐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, 시저죠. 시저나 안토니우스, 이 두 권력과의 남자를 잘 이용을 해서 독립국가 상태로서 이집트를 잘 운영해서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다, 오히려. 그러니까 이집트를 금방 흡수시키지 않게끔 클레오파트라가 나라를 잘 이제 운영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역으로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의 영웅을 홀린 여자다. 요부,
나쁜 여자 이런 이미지로서 클레오파트라를 몰아갔다라는 거죠. 그래서 뭐 이 책의 기록에서도 뭐 이런 게 나오지만 사실은 일단은 그 이집트란 나라가 로마랑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도 클레오파트라 잘못이 아니고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 때에서부터 이제 잘못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를 만류하고 로마인을 끌어들이려 했다.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때 이제 로마인들이 비로소 그 이집트란 나라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, 여기가 굉장히 그 당시 비옥하고 여기를 차지하면 나라가 굉장히 번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욕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. 이제 그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가 빌미를 제공을 했고요. 그 이후에 클레오파트라는 굉장히 똑똑한 여자였습니다. 뭐 여기 기록에서 그렇지만 국외 국어를 했다. 뭐 이제 이런 기록이 있고요. 외모는 오히려 반대로 뭐 턱도 이중턱에 키는 한 150 정도밖에 안 되고 근육질에 좀 날렵한 몸매였다. 그러니까 외모는 좀 의외로 좀 그냥 그랬다. 근데 굉장히 뭐 천문학이나 뭐 수학이나 언어나 기타 등등 굉장히 다 능통했고, 그래서 그 이런 어떤 지성미가 넘치는 여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가 카이사르나 안토니우스를 만나게 됐을 때 이 남자들이 클레오파트라의 어떤 이 똑똑함에 완전히 반했다. 그래서 도중에 뭐 클레오파트라가 화폐 개혁을 하는 것도 나옵니다. 화폐 개혁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갑자기 이제 재산이 들어가면서 부유하게 되고, 그러면서 이제 그 상공업이 살아나게 되면서 이집트의 경제가 살아나게 되었다. 그래서 뭐 정치를 생각보다 잘 하고 있었고 혼란스러운 요인들을 잘 컨트롤하고 있는 지혜로운 여자였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어쨌든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나라를 지배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가 형편없었고 우리의 권력과 남자들을 요상한 방법으로 휘어잡으려 했다라는 식으로 뒤집어 쓰이는 입장을 취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해석을 담고 있는 책이 뭐 이 책입니다. 그래서 뭐 좀 더 디테일하고 좀 관심이 가는 부분, 난 읽어보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그 뭐랄까 그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뭐 읽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. 오늘 뭐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